자, 지난 시간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웠다. 잘 봅시다. 지구 시스템. 여기서 시스템을 우리는 개라고 하거든요. 얘들은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지구는 첫 번째 무승권, 땅으로 해당되는 직권과 그 다음에 기권, 그 다음에 수권, 거기에 생물권, 그리고 외권에 해당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요. 외권은 우주예요, 우주. 여기에서 요 네 개 있죠. 그러니까 직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로 구분했어요? 네 개의 권기의 면으로 구분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다시피 지각, 그 다음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 구분은 지진파의 속도 변화로 찾았다. 이게 지난 시간에 키포인트였고, 기권은 고도에 따라서 대류가 있으며 날씨가 존재할 수 있는 대류권, 구름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존층이 존재하는 성층권, 다음에 별똥별, 극광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중간권, 마지막에 80km 이상에서부터 1000km까지 희박한 공기가 있는 열권, 오로라 현상이 일어나죠. 이거는 온도 변화로 고도에 따라서 측정을 했고,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대류권과 중간권이 대류 현상이 있다. 공기가 움직인다. 공기가 움직이는 걸 불안정하다라고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불안정한 게 정상이야. 그래서 애들이 자꾸 틀리는데 그걸 오히려 성층권과 열권은 안정하다 보니까 수평 이동은 있지만 수직 이동이 없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공기가 수직 이동을 해줘야 에너지며 물질이 잘 섞여요. 알겠어요? 수평 이동을 하면 멈출 수도 있어요, 공기가. 대류권, 중간권은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불안정한 층이다. 성층권, 열권은 뭐다? 안정한 층이다. 자, 수권은 수심에 따라 혼합층. 다음에 수온 약층. 다음에 심해층으로 구분했죠. 얘 역시도 수온 변화로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 혼합층과 심해층은 계절에 따라 다르고 위도에 따라 달랐다는 거죠. 적도지방은 한 20도씨 이상, 그 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름에는 한 20도씨 이상에서 수온이 관측이 되고, 얘들은 일정해요. 수온이 어느 정도까지는 수심에 따라 수온이 일정합니다. 왜요? 바람에 의해서 혼합됐기 때문에 혼합층. 그래서 바람이 세면 혼합층의 두께도 센데, 대부분 봄, 가을에 혼합층 두께가 두껍고, 그 다음 위도별로 본다면 중위도 고압대 20에서 30 지역에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운 걸 나타낼 수 있고요. 혼합층이 두꺼우면 같이 밑과 이어지는 수온약층의 두께도 같이 두꺼워져요. 그런데 수온약층은 수온 변화가 극단적으로 일어나요. 수심이 깊어지면서 막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밑에 있는 차가운 물이 차가우니까 위에 있는 뜨거운 물과 섞일 수가 없다. 안정한 층이다. 성층권과 열권처럼 수온약층도 대류 현상이 없다. 이거 되게 중요했고요. 그래서 심해층에 있는 어떤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혼합층으로 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적도쯤에도 심해층이 용승하는 곳이 있어요. 심해층의 물이 용승하는 곳이 적도에 있다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지학으로 가서 배우면, 지구학과 배우면, 이제 뭐, 북대서양,
저축류 해가지고 또 배웁니다. 그런 것들이 막 올로 용숭하고 이래서 사실 밑에 있는 물과 섞일 수는 있지만 대다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온약층이 심해층에 물이 못 올라오게 막아요. 심해층 4도씨 물이죠. 얘도 대류는 있습니다. 뭔 차이에서 얘들은? 얘들이 바람이 섞어준다고. 얘는 뭐가 섞였어? 수업 들은 친구? 밀도죠. 밀도가. 알았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생물권은 여러분 나중에 생태계 가서 더 배우겠지만 생물권 자체는요, 생산자, 분해자, 소비자로 나뉘고 이렇게 자세히 배웁니다만 우리가 사는 것이 생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권은 말 그대로 우주예요. 별과 그다음 수많은 성운이 있는 외권. 자, 이때 중요한 거요. 선생님이 이 두 가지 개념으로 기억하라고 하면 얘들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은요, 여러분. 얘들 같은 경우는 쓱, 쓱, 쓱. 왜 너를 보면서 이랬는지 알겠죠? 부러뜨리고 싶다 이거죠. 얘들은요, 지구 안에 존재하는 애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물질과 에너지가 모두 이동이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이 노란색이 있는 애들은 물질과 에너지가 모두 이동이 가능하다. 그런 걸 열린 개라고 해요. 물질과 에너지 이동이 모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외권은요, 우리가 우주로 나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주선이 필요하죠. 우주선이 그만큼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관계는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닫힌 개라고 해요. 자, 물질 이동은 어렵고요. 물질 이동은 어렵습니다. 에너지 이동만 있는 곳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구와 외권 무슨 관계야? 그러면 닫힌 개 관계다. 에너지는 이동하는데 물질이 이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외부에서 소행성 같은 것들이 지구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중앙권 정도부터 타죠. 물질 이동이 어려워서 그래요. 타지 않을 정도의 속력으로 들어오면 이제 조그맣게 남아서 땅에 떨어지겠죠. 그걸 운석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시가를 자랑하죠. 우리나라 매매 금지. 알겠어요? 자, 요렇게 된 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요. 각 관계면에 대한 특징은 노트에 반드시 필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틀리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수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수권은 전체 전부의 거의 90%가 누굽니까? 바닷물이에요. 해수. 근데 누구도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담수도 존재해요. 육수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어려운 말로 담수. 근데 얘의 70% 이상이 누구다? 빙하다. 지하수도 있고 호수물도 있고 잔뜩 있지만 대부분은 누구다? 빙하다. 알았습니까? 요런 것들 예리한 부분 꼭꼭 챙겨주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페이지 126쪽에 생물권 한번 보세요. 인간과 미생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냥 생물들 모두를 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생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 여러분들 나오는 건요 식물만 나와요. 근데 커다랗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생산자는 스스로 광합성을 하는 누구다? 독립 영양생물들을 모두 뭐라고 부른다?
생산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식물이나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거, 그리고 해조류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겠어요. 알겠어요? 소비자는 종속 영양생물이에요. 이 종속이란 말은 뭐냐면 먹이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애들을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 소비자가 초식동물이고요. 2차, 3차가 다 포식동물이에요. 알았습니까? 다음 분해자는요. 같은 종속 영양생물을 의미해요. 여기에서도 저렇게 보면 될까요? 좀 다세포에 존재하는 게 곰팡이, 그렇죠. 개돌되고, 뭐 버섯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그 균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분해자 같은 것 중에 저 제일 밑에 애들은 이제 미생물이죠. 세균들, 이런 애들이 모두 종속 영양생물, 먹을 게 있어야 사는 애들, 얘만 생산자. 그러면 이 생물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직권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기권에서도 에너지를 얻을 거, 물질도 내보내고, 그 관계를 여기서 지금 보는 거죠. 자, 마지막에 외권은 뭐냐? 우주라겠죠, 우주. 그죠? 외권은 우주인데 일단 기권이 1000km까지예요. 그러니까 고도 1000k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1000km 이상은 우주선으로밖에 인간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부터 얘들 뭐를 공급해 주는 곳이다라고 하면 좋냐면 지구 에너지의 근원을 공급합니다. 지구 에너지의 근원을 공급한다. 그게 무슨 에너지니까 라고 한다면 태양 에너지다. 아까 쌤이 얘기했죠. 외권은 물질은 서로 앞에 있는 지기수생한테 받지는 못해요. 물질은 외권도 역시 물질을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에너지는 주고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외권이 지구한테 주는 게 보통 가시광선 영역으로 주거든요.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 지구 쪽에 주는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 거의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지구가 외권으로 내보내는 게 적외선 형태고요. 이제 이게 고온의 에너지가 가는 형태고 이게 저온의 에너지가 가는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지구를 촬영할 때 적외선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 외권은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외권에 존재하는 것 중에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 여기 있죠. 지구 자기장이 있어요. 이거 외권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km 밖에 존재합니다. 지구 자기장은 지구가 만들어내는 건데 얘가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도 어떤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중에 일종이죠. 외권과 직권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이 지구자기장, 이걸 발견한 과학자가 벤 앨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벤 앨런대라고 보통 우리가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명체를 보호하는 우주선을 차단한다.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코스모레이라고 하죠. 우주의 선, 자외선 같은 유해선 같은 것들을 차단해 줍니다. 사실 여러분 이 태양도 11년 주기로 그 폭발력이 주기적으로 커졌다 줄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흑점 주기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벤 앨런대가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의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게 델린저 현상이라고 그래요. 델린저 현상이면 이 중앙권층에 있는 전리층이라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무선통신 있죠? 걔를 무한대로 빠르게 해주는 층이 전리층이거든요. 전파를 쏴주면
순간적으로 전 세계로 쫙 퍼져요. 그래서 WDMA 방식이라고 여러분들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독립적 수신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전파를 쏴주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에 전화를 걸어도 탁탁 잡히는 거죠. 근데 그 전리층을 어지럽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기도, 그 다음 물도 다 끊기는 거죠.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켜서. 그게 델린저 현상이고, 북반구에서 자주 일어나요. 특히 우리나라 쪽까지는 아니고요. 캐나다, 러시아, 이쪽 북부 쪽에서. 알겠습니까? 요게 외골의 역할이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이런 시스템의 상호작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직위수생 외까지, 알겠습니까? 이것들의 상호작용. 이게 의외로 쉬운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틀리는 친구들 많거든. 이것들은 여러분 무조건 적어놔야 됩니다. 노트에다가 자기가 헷갈렸던 지구 시스템 구성요소 상호작용은 꼭 적어놓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들이 서로 에너지와 물질을 공급받는데 거기에 써있는 과정은 이거예요. 가운데가 생물권이 있어요. 이렇게 생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누가 존재하나 봤더니 기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직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수권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구성 요소가 4개가 있는데, 물론 요 안에 각자가 직권, 기권, 생물권, 수권, 그리고 얘들과 동떨어져 있는 누가 존재한다? 외권. 이게 빨갛게 동그라미를 친 부분, 저걸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이 안에 있는 애들이 열린 게예요. 서로 에너지와 물질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요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얘하고 얘의 관계, 얘들은 서로 얘와 얘의 관계는 닫힌 게 관계죠. 에너지는 이동할 수 있지만 물질은 이동하지 못하는 거죠. 둘 다 차단되면 고립계라고 그래요. 아이솔레이션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고립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요 과정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 방향을 잘 볼까요? 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이고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생물권이 수권에, 수권이 생물권에, 다시 기권이 생물권에, 생물권이 기권. 그 다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이거죠.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는데 실제로 여러분 요거의 대표적인 건 지금 배우지 않았나요? 뭡니까 이거? 태양에너지죠. 태양에너지입니다. 모든 에너지 근원. 그럼 이건 뭘까요? 지구복사에너지예요. 지구복사에너지. 에너지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에너지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누구라고요? 태양 복사에너지. 모든 지구에너지의 근원. 이거는 지구복사에너지죠. 에너지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닫힌 게죠. 하지만 얘들은 이렇게도 이동하지만 이렇게도 관계가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얘도요.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이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걸 자세히 본다면 얘를 A라고 잡았잖아요. 기권과 수권. 그래서 A 같은 작용을 무엇이라 하느냐? 기권과 직권의 과정. 사막에 보면 여러분은 버섯바위라고 알아요? 버섯바위 들어봤어요? 삼능석은 들어봤어요? 다 못 들어봤어요? 요즘에 안 배우나 보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불러요. 잘 보세요. 버섯바위라고 하면 누가 누구에 영향을 준 거예요? 바람이 누구한테 영향을 준 거죠? 암석에 영향을 준 거잖아요. 이해가요? 기권 바람이 직권 암석에 영향을 준 거잖아요. 이게 A 과정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화산 폭발을 보세요. 화산이 폭발하면 직권의 화산이 기권으로 가죠. 뭘로? 화산가스로요. 물론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수증기입니다만 이산화황부터 시작해서 이산화탄소까지, 그리고 엄청난 화산재예요. 걔들이 태양의 그 입사를 막아요. 그래서 막 겨울철 날씨, 이걸 이제 우산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A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준 게 B가 있네요. 요거를 B라고 합니다. 이 전체요. 전체를 B. 자, 직권과 수권 과정입니다. 해저 지진. 이건 직권이죠, 직권. 지진이 일어나면 얘가 뭐를 일으켜요? 해일을 일으키죠. 혹은 쓰나미죠, 이게 쓰나미. 이게 뭡니까? 수권이죠, 수권. 아이고, 집어넣고 해요. 해일 중에 좀 규모가 큰 애들이 쓰나미인데, 당연히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해식 동굴, 혹은 파식 동굴이라고도 합니다. 해식 동굴, 파식 동굴, 그러면 이제 수권 중에 파도가 누구에 영향을 주는 거죠? 직권에 해당되는 동굴을 만들죠. 해식 절벽에. 그래서 이건 얘가 충격을 줘서 누구한테인데 동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식 동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안가에 절벽이 있는데 파도가 꽝꽝 치면요, 밀려오겠죠. 이렇게 파도가 꽝 밀려오고 꽝 밀려오면 이게 파여져요. 이렇게 쑥 파여집니다. 해식 동굴이에요. 알았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B에 해당된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게 C가 있네요. C. 요거를 C로 나봅시다. C. 요 두 개. 자, 수권하고 기권 사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질적으로 태풍의 발생이에요. 태풍. 태풍 발생 그러면 일단 에너지원이 뭐냐? 잡열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태풍이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그러면 해상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수권을 해상, 그 바다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 위.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증발이 돼서 이제 기권으로 올라가는 거죠. 수증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이 엄청나가지고 그 수증기가 다시 뭘로? 물방울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그게 하나의 덩어리처럼 마치 기단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기단처럼. 근데 얘는 움직이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태풍의 발생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어요. 표층 해륙. 우리가 아까 습권에서
혼합층을 배웠죠. 혼합층이 섞이는 이유가 바람의 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배웠듯이 이거 바다의 해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권에 해당되는 바다 위를 누가 기권인 바람이 수권 해류를 만들어내는 거야. 바람이. 그래서 이런 해류의 예를 든다면 뭐 북태평양 해류, 알겠어요? 아니면 뭐 북쪽도 해류, 그런 해류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물론 쿠로시오나 캘리포니아는 이게 아니에요. 쿠로시오나 캘리포니아는 이거랑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표층 해류 중에 여러분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해류를 만드는 이런 해류의 이름이 취속류예요. 취속류. 바람에 의해서 내는 거. 취속류만 여기에 해당돼요. 쿠로시오니, 멕시코니, 카나리아니, 캘리포니아 같은 애들은 경사류라 해가지고 얘들하고는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비과정. 여기 있군요. 비과정. 기권하고 생물권 과정이네요. D는 기권과 생물권 과정인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시험 문제 여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겠죠. 광합성이요. 광합성을 하는 것은요. 일단 그 기권에 해당되는 누가 들어옵니까? 기권에 해당되는 CO2 이산화탄소죠. H2O 수증기죠.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뭐를 만듭니까? 생물권에서 얘를 만들어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이게 광합성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광합성이 꼭 저것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외권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것만 놓고 본다면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 이게 광합성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또 다른 광합성이 있어요. 자, 표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둘의 표현을 잘 보세요. 이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기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근데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론적인 것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적인 얘기고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생물권에서 여러분 광합성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기권으로 O2 기체가 공급이 될 수 있잖아요. O2 기체가 공급이 될 수 있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해석에 따라서. 구분 잘 하시고요. 다음에 E가 있네요. E. 생물권하고 직권이요. 자, 일단 이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면서 뿌리가 커지죠. 바위도 부서뜨리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건 생물권이 누구한테 영향을 준 거야? 직권에 대해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식물에 의한 침식 과정이거든요. 암석이 부서지는 과정인데 깎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 그럼 뭐 누가 생물권인 식물이 정확히 말하면 식물의 뿌리겠죠.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직권에 해당되는 암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죠. 식물의 침식에서 바위가 부서진다 이거. 이런 과정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근데 식물의 주 목적이 뭡니까?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건 토양이에요, 토양. 직권에 누가? 토양이 누구한테? 생물권에게
정확히 말하면 식물이죠.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직권과 생물권 관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요거 남았네요. F. 여러분들 이게 봐도 알겠지만, 실제로 F라고, 여러분 요거는 물이 아니다. 수증기다, 수증기. 사실은 요거 하나 빼자, 그냥. 이게 너네 헷갈리겠다. 요거 빼버릴게. 물은 여기서 사용하자. 엄밀히 말하면 물은 수권이니까 그냥 CO2만 쓰자. 좀 부끄럽다. 자, F쪽은 수권하고 생물권 사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 여기는 빠졌지만 광합성을 통해서도 식물은 수분을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수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물들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물을 마셔야 사니까. 근데 여기서의 예를 보면 그 해조류 있죠, 해조류. 그건 이제 적조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적조현상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과다하게 많아지는 거야. 식물성 플랑크톤의 숫자가 식물성 플랑크톤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건데 이건 수권에 있는 뭐가 영양분이 누구한테 생물권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분열을 조장한 거죠. 얘들은 이분법으로 막 분열법으로 생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닷속에 그 어떤, 그 다음에 담수 속의 어떤 녹조 현상도 이거랑 똑같아요. 수권에 있는 영양분이 이걸로. 그 다음에 해양생물, 그거 말고 이제 수권이 생물권과 영향을 줘. 생물권에 대한 얘기 뭐 일반적으로 저것도 있겠네요. 공기 중,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그 생물들이 많이 살면, 그러니까 이거 어항이라고 생각해볼까? 어항 속에 붕어들이 많으면 용존산소량이 줄게 되죠. 그러면서 오염을 유발시키고, 그런 것들이 또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 반사급부인 생물권이 수권에 영향을 준다. 생물권이 수권에 영향을 준다. 뭐가 있을까요? 생물들이 오줌 놓은 게 오염을 미룰 수는 없고요. 생물권이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있겠다. 이건 극히 드문 현상이지만 어항에다가 작은 새우 같은 걸 넣어요. 걔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끼류들을 다 갉아먹어서 물을 정화시켜줘요. 왜? 그 이끼류도 생물이잖아요. 산소를 호흡한다고, 산소 호흡을. 그럼 물고기들이 그 산소량을 뺏어가잖아요. 걔들 다 얘들이 먹이 삼아서 먹어주기 때문에 그 수중 생태계를 맑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도 생물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간을 보면 딱 알아요. 인간이 쓰고 버리는 일반적인 생활용수 있죠? 그것만 뭐 해도, 우리가 정제를 해도 하천수나 바다가 깨끗해지겠죠. 이런 게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외권과 다른 구성요소의 상호작용 중에 여러분들 그 외권과 기권에 대한 얘기가 보여요. 이건 외권, 기권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 한번 볼래요? 외권이 기권, 여기다 넣어주는데, 그러니까 지구 구성요소고요. 기권에 직접적인 외권이 영향을 주는 건 오로라 같은 것들이죠.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이제 적외선 이런 에너지가 센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 전리층 위쪽으로 열권의 희박한, 거기에 이제 보통 해리층이라고 그래요.
물질들이 원소로 존재하지 않고 이온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걔들이 빛을 발생하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오로라 현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외권이 기권과 영향을 주는 거, 이건 이제 번외예요, 번외. 외권이 기권, 특히 열권이죠. 이게 이제 오로라예요, 오로라. 이건 이제 태양 복사해야 되겠죠. 태양이기 때문에 오로라 현상이라는 게 외권과 기권의 과정이고요. 외권과 직권, 사실은 이건 직권이 외권에 영향을 준다고 보셔야 돼요. 지구자기장이요. 직권이 외권한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야죠. 왜? 외핵에서 만들어지는 니켈과 코발트 이온들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지구자기장이 외권에서 오는 누굴 막아주는 거예요? 태양풍과 우주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런 건 사실 외권이 직권이 아니라 직권이 외권에게 하는 행위다. 그 다음 외권과 생물권, 당연히 이건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광합성이죠, 광합성. 식물이죠, 식물. 식물 말고도 여러분 식물성 플랑크톤도 있을 거고 해조류도 있을 거니까 외권이 생물권, 역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직권이 외권에 대해 행사하는 게 뭐라고 할까? 벤 앨런대. 알았어요? 지구자기장을 차단하는 거. 그게 페이지 127쪽까지 쭉 나와 있는데 127쪽의 내용은요. 굳이 이렇게 서로 다른 지구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말고도 수권과 수권, 기권과 기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없는 내용 중에 되게 많은 게 기권과 기권에서 여러분 기권에서 만약에 수증기가 물방울에서 구름을 만들면 그럼 무슨 관계일까요? 기권과 수권 관계일까요? 구름을 만들면? 기권과 기권 관계예요. 구름 만드는 거. 알겠습니까? 지들끼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만들려면 여러분 생물권과 생물권은 뭐가 있을까요? 먹이사슬이 있겠죠. 먹이사슬. 그죠? 먹고 먹히는 피식과 포식 관계. 이런 게 생물권과 생물권이고 거기 있는 내용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가 생명체 존속에 기여하는 원리 해가지고 좀 어려운 내용이 하나 써 있어요. 자, 그 내용은 오른쪽 페이지 127쪽에 있는 내용인데 각 권이 인간에게 아니 생명체에게 어떤 역할을 했느냐 했는데 직권을 가만히 읽어봐요. 직권을 읽어보면 우리 뭐가 지질시대 역사가 떠요. 자, 처음에 초대륙인 판게아가 형성이 되고 나서 고생대 말기부터 땅덩어리들이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생물의 종류가 많아집니다. 위도도 달라지죠. 해안선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생태계의 다양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그 직권에서 땅이 이동하는 것조차도 지구상의 생물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이게 거기 표현입니다. 기권은 단순하게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성충권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에, 그러니까 기권의 성충권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냐, 오존층이 생기기 전에는 성충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성충권이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고생대 실루리아기, 알았어? 실루리아기부터 오르도비스기 그 사이에 성충권이 형성이 되고, 그로부터 식물은 선태류부터 양치류까지, 동물은 곤충류, 양서류를 지나서 곤충류, 그런 애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육상에 생명체가 딱 등장하기 시작한 게 고생대 중기거든요. 고생대 중대. 그 전까지는 다 물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엽충이니 갑주원이 다 물속 화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음 수권. 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 지구상의 70%가 바닷물이잖아요. 지구가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지 않게 도와주는 일조를 한 건 사실이에요. 물의 비율이 높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수권에서 하는 일, 원래 대기가 여러분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을 해주거든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뭐 여러분들 잘 아는 헤들리, 패럴, 극순환 해가지고 막 얘가 순환을 해주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보내주는데 아까 바람 불면 뭐도 흐른다겠어요? 표층 해류도 흐른다겠잖아요. 해수의 순환도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그러니까 난류, 한류가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 생물권. 사실 생물권의 가장 중요한 혁신은 뭐냐면 독립영양생물의 출현이에요.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해서 공기 중에 O2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오존층도 생겼고요. O2가 많아짐에 의해서, 그러니까 생산자들이죠. 그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의 진화가 빨라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산소 호흡이 무산소 호흡보다는 훨씬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의 생물들이 진화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식물들, 생산자들의 산소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생물권이 생물권한테 영향을 준 거죠, 그것도 어차피. 그 다음 외권. 사실 이거 외권이라고 본다면 생물권의 외권이 영향을 준 거,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공급해줬다 이것도 되지만, 또 오존층이 그 중에 이제 자외선 같은 유해 우주선을 차단해줬잖아요. 그래서 지표에 지구상, 그러니까 육지로 생물이 진출하게 된 계기가 있는 거죠. 태양 복사 에너지 일부의 유해 우주선을 차단한 역할, 그게 또 성층권이 한 역할이거든요. 오존층.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설명을 합니다. 자, 밑에 인구 활동 지구 시스템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이거 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지금 보면? 나쁜 겁니다. 인류가 끊임없이 자기 안정을 영위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인구가 과잉 폭발하다 보니까 뭐 먹이도, 인간에게 먹이 식량도 부족하니까 막 황무지를 개간하고 열대우림을 파괴하면서부터 다른 생물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온실효과도 유발되고요. 그래서 환경 오염물질의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인간들이 이제 그린 에너지 막 이런 정책을 하죠. 뭐 CO2 규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인간 활동, 생물권이 다른 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에요. 인간의 폭발적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128쪽을 잠깐 보고 갈게요. 넘겨보세요. 지구 시스템 어느 구성 요소에 해당합니까? 빙하, 아까 얘기했죠. 수권이죠. 그래서 육수, 담수의 대부분이 누구다? 빙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디귿과 연결을 하시고, 멘틀, 직권과 연결됩니다. 멘틀. 특히 직권의 80% 이상, 90% 정도에 해당되는 애가 누구다? 멘틀이라고 했죠. 다음 오존층, 그러면 이건 성층권, 기권을 설명하는 거예요. 니은. 태양풍, 이거 외권이죠. 태양풍 외권입니다. 미생물, 생물권입니다. 자, 두 번째, 옳은 것,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 X 해보세요.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에 따라서, 온도는 좀 부끄럽죠. 지각, 멘틀, 외핵 내역은 지진파의 속도 변화. 그러니까 수권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온도 변화에 따라. 그러니까 이건 X. 지각의 대부분 규산염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온 게 2시간, 그러니까 2시간 전, 2회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각 구성의 8대 원소, O, C, 알페, 카나, 칼마. 앞에 O하고 C, 산소하고 규소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알겠니? 멘틀까지도 규소가 많으니까 산소하고. 그래서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광물도 70%가 규산염 광물입니다. 비규산염 광물이 30%밖에 안 되고요. 아셨어요? 동그라미. 지구 대부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층, 멘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감남암질. 다음 네 번째, 외핵은 액체 상태죠. 그 외핵 액체 상태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내핵이 약한 고체입니다. 아셨어요? 자, 세 번째, 기권의 성층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니네가 봐봐. 대성하려면 해봐요. 대성하려면 대륙권, 성충권. 대성하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중딩 때부터 중간권, 마지막은 열공하라. 열권. 대성하려면 중딩 때부터 열공해라. 알았어? 대륙권, 성충권, 중간권, 열권이라고 구분하면 쉬면 돼요. 자, 일교차가 가장 큰 층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일교차가 가장 크려면 공기가 희박해야 돼요. 그게 열권입니다. 낮에는 졸라 뜨겁고요. 밤엔 졸라 추워요. 다음 네 번째 해수의 성충구조입니다. 기역이 혼합층, 니은이 수온약층, 디귿이 심해층인데 여기서 안정한 층 그럼 니은이라고요. 수직 이동이 안 일어나죠. 물에. 2번 가장 안정한 층 그게 수온약층입니다. 안정하다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의 움직임 예를 들어서 기권에서는 공기, 수권에서는 물이죠. 수평 이동은 가능하지만 수직 이동이 안 되는 곳이죠. 기역 디귿 중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층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누가 될까요? 무조건 맨 밑에 심해층. 알겠습니까? 이 소원합층과 소원약층은 심해층에 비하면 세 발을 피해요. 다시 한번 다섯 번째요. 다음에 설명한 지구 시스템. 지구 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에 비해 물질의 이동이 작고요. 이 적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실질적으로 지구 내에서 밖으로 나가긴 되게 어렵죠. 근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긴 하잖아요. 가끔. 그게 운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애가 외권이지 않습니까? 이걸 딱 보고 외권이라고 느껴야 돼요. 물질 이동이 적다. 딴 애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태양풍을 막아주는 지구자기장이 분포할 수 있는 건 지구 외권입니다. 밖에 분포해. 베넬런데. 그래서 외권이 정답이고 6번. 지진 해일. 여러분 지진 해일이 아까 누구 그랬어요? 직권과 수권이지. 기역. 태풍의 발생 수권과 기권이죠. 디귿. 호흡 생물권과 기권이죠. 왜? 기권에 있는 산소를 빨아들이고 CO2를 내보내잖아요. 기권과 생물권입니다. 오로라 발생 외권과 기권. 기권 중에 누구? 열권. 알았습니까? 다음 뿌리에 의한 풍화 생물권이 직권. 아까 침식 풍화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하고 물질의 순환 과정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이다. 여러분, 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원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다시 말해서 얘가 무엇무엇이 있느냐 서열 3위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태양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마지막은요 조력 에너지입니다. 자, 요 세 개의 순서대로 외워놓으세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알아두세요. 지구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근원. 지구가 얘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생물권이 살아나고 지구 시스템이 돈다고 생각해 봅니다. 기권이 움직이고요. 아까 얘기했죠. 기권은 순환을 하게 되죠. 그 기권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수권이 움직입니다. 특히 어디요? 표층해수요. 아까 그게 무슨 유라고 했어? 붕어다! 붕어가 두 마리. 이런 씨. 야,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표층해수를 무슨 유라고 했어? 노트에 적힌 거 잠깐 봐도 되는 거야. 나
취속류라고 했죠. 취속류. 아. 그래서 무슨 류 있다고 그랬어? 나! 까먹었다. 기속, 수유, 수유. 북적도 해류나 북태평양이나 아닌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거죠. 캘레도니아라. 뭐 있었지? 쿠르쇼. 아. 날씨 변화를 일으키고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구의 평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구 평균 온도를 유지하는 게 얘 때문에 그래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일반적으로 한 지표면 온도가 15도, 16도 되거든요. 얘를 일정하게 해주는 게 대기와 해수인데 이들의 에너지원이 태양 에너지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 근원이라고 하는 건 생물권이 받는 기본 에너지예요. 얘가. 아셨어요? 여러분, 생물은 이 태양 에너지로부터 뭘 얻어요? 에너지. 이런 씨. 에너지 없잖아요. 목 아파.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죠. 이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뭐예요? 광합성이죠. 이것이 지구 생명 활동의 근원 에너지예요. 그 생산자를 먹고 초식동물이죠. 그 초식동물도 먹고 포식자죠. 지구의 생태계가 유지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그 과정이 지구 생명체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근원이라고. 그 기본이 태양 복사 에너지고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어요. 자, 지구의 내부 에너지는 화산 폭발이나 지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각이 움직이는 이유. 거기 보시면 지각 변동의 주요 에너지라고 되어 있어요. 지각 변동이 뭔데요? 화산이나 지진이에요. 그럼 그들의 에너지원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거를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로 올라오는 그 과정을 설명한 거 플룸 구조 이론이라고 해요. 플룸. 뜨거운 플룸, 차가운 플룸. 대류운동에 의해서 지구의 곳곳에 화산과 지진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얘들은 어떤 걸 일으키냐? 멘틀 대류. 그 다음 외핵의 움직임. 외핵은 여러분 무슨 상태라겠어? 외핵. 액체 상태잖아. 얘들이 나중에 뭐 만들어내냐? 태양풍 우주선을 막아주는 지구자기장. 베넬론인가? 베넬론데 그거의 원인이라고. 얘 왜 액체야? 액체. 이거 액체. 액체 속에 철 이온하고 니켈 이온이 있단 말이야. 얘들이 움직이면 전류가 생겨요. 전류가 생기면 전기장이 생기는 거지? 그럼 자기장이 생겨요. 전기장이 생기면 자기장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구자기장을 형성한다고요. 그게 베넬론이라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들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다. 알았습니까? 이하고는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지각 변동. 마지막에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조력이. 여러분, 조력이 뭐예요? 조력자. 뭘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조력이라는 건 달과 태양이 당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누가 덩치가 더 커요? 태양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 손톱으로 갖다 대잖아요. 손톱 반 개면 태양과 지구가 가려질 수 있어요. 이걸 각지름이라고 합니다. 달하고 태양이 크기가 똑같아요. 덩치는 태양이 훨씬 큰데 그건 뭘 의미할까요? 태양이 덩치는 훨씬 크지만 워낙 멀리 떨어져 1억 5천만 킬로니까. 알았냐? 그러면 조력의 대부분은 누가 우세하다? 달이 우세합니다. 달이. 알겠어요? 달과 태양이 일직선상으로 있을 때를 너희들은 뭐라고 배워요? 그걸? 달이 안 뜨는 날. 달의 운동 안 배웠나요? 이거 안 배웠어요. 아, 그죠. 달이 하나도 안 보인다. 싹. 그건 가리는 거고요. 싹 안 보인다. 뭐라고 불러요? 삭이라고 하죠. 그럼 태양, 지구, 달로 표현되는 달이 보름달로 보이는 그 상태를 뭐라 불러요? 찰망자를 써서 망이라고 하죠. 망 아니에요. 망했어요. 알겠어요? 삭과 망이 조력이 제일 셀 때예요. 밀물과 썰물의 차가 제일 심할 때. 이거 뭐라고 읽어요? 그게 제일 큰 걸 뭐라고 합니까? 두 자로. 힌트 줄까? 알아요. 힌트 줄래요? 알아요. 음식점에 가서 라면 땡땡 주세요. 음식점에 가서 떡볶이 먹다가 라면. 사리요? 그렇죠. 사리. 그게 저속건만의 차가 조금 일어나면 뭐라 불러요? 조금이라고 하죠. 그때 살일 때가 삭과 망일 때고 조금일 때가 뭐일 때입니까? 상현, 하현.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밀물과 썰물의 간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다? 조력 에너지입니다. 밀물과 썰물의 무엇이다? 원인. 이러면 해안 지형을 변화를 주잖아요, 얘가. 파력이 동반되면서 해안 지형을 변하게 하죠. 이렇게 줍니다. 해안 지형을 변형을 준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조력 에너지가 무슨 영향을 주느냐 보면 사실 해안 지형 변화는 갯벌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여러분, 갯벌은 서해안이 많아요? 동해안이 많아요? 갯벌. 이건 알죠? 상식적으로. 밀물과 썰물이 눈에 띄게 보이는 데가 어딘데요? 서해거든요. 서해에서 괜히 조개 캐다가 밀물 들어오는 거 보고 뛰어가면은 밀물 엄청 빠르게 들어옵니다. 제가 서해안이 고향이거든요. 순간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 친구 일부들도 그 밀물에 죽은 친구시 한두 명 돼요. 여러분, 갯벌에서 밀물 들어오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뛰면 돼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갯벌은요, 물이 닿으면 미끌미끌해져요. 더군다나 저희 동네는 그렇게 넓은 갯벌이 아니라, 이게 좀 잔인한데, 갯벌이 있으면 배가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밀물이 들어왔을 때 배가 들어오려면 거기만 푹 파요. 그걸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저희 때는 그걸 금배라고 했어요. 전 금배라고 해서 금 캐는 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갯벌을 포크레인 같은 걸 파는 거예요. 이렇게 쑥 들어가게. 파면 배가 기가 막히게 물이 차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타고 들어와요. 이렇게 배가. 그래서 배가 우리 집 앞까지 들어왔었어요. 근데 물이 빠지면 그 부분만 물이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럼 이제 쑥 들어가는 언덕이 되잖아요. 이렇게 쑥 들어가는.
여기서 이렇게 조개 같은 걸 캐다가 물이 들어올 때는 이제 모르고 캡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그러다 물이 자기 발목까지 들면 못 나와요. 그다음부터. 왜? 미끄러우니까 그냥 폭 들어갑니다. 진짜 위험해요. 밀물 들어올 때. 그래서 야, 이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이 힘에 의해서 갯벌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이 갯벌이 옛날엔 별로 관심을 안 줬는데 엄청난 생태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먹이를 먹으려고 새 조류까지도 합세하니까 했던,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그거 같아요. 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갈매기를 보면 알아요. 갈매기가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 저보다 컸거든요. 날개를 피면 갈매기 뜨면 좀 도망갔어요. 저 어릴 때니까. 근데 저 멀리 갈매기들이 확 몰려들면 배가 와요. 그 다음부터. 걔들이 같이 와요, 배랑.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물고기를 버리는 물고기가 많았어요. 요즘엔 막 다 먹잖아요. 근데 그때는 많이 버렸어요. 아, 저 우리 갈매기들은 아주 그냥. 그래서 실제 갈매기들이, 아우, 진짜 도둑 고양이에요, 도둑 고양이. 생선을 널어놓고 말리잖아요? 그럼 다 집어가요. 그래서 막 철조망 치고 막. 김도 이렇게 발에 김을 이렇게 넓게 펴서 말리면 그 김이에요. 먹는 김. 다 집어가요. 그래서 뭐 망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 또한 우리 지구의 그 에너지원 중에 하나다. 이걸 좀 가끔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 셋 중에 제일 근원은 누구라고요? 태양에너지. 알았니? 그래서 지각변동, 밀물, 썰물로 딱 구분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와 뭐를? 조력 에너지를 구분해라.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이라는 게 보이는데, 여러분,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사실 이건 통합과학 2에 가서 여러분들이 배워요. 여기 보시면 에너지 흐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아까 이 얘기 했잖아요. 왜 모든 에너지 근원이 태양복사 에너지냐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은 우리 지구 형태가요, 이렇게 북반구만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북반구. 북반구는 0도부터 90도 가로선입니다, 여러분. 요쯤을 우리가 30도, 60도로 본다면, 일단 외부에서 태양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태양복사가 뭐 정확히 적도지방을 90도로 들어오진 않지만, 여튼 태양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 지방에서 느끼는 뭐가 있다? 고도라는 게 있어요. 고도. 여러분,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고 C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제일 태양복사 에너지가 적게 들어올 것 같아요? C. 그래서 춥죠. 북극입니다, 저희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 저위도, 여기를 저위도, 이 저위도 고위도 뭐가 틀리는 놈들, 아우 정말. 야, 저위도 그럼 왠지 춥냐? 고위도, 우와 온도 높다, 이질하지 마세요. 고위도가 추운 거예요. 90도. 그럼 저위도는 에너지가 무슨 상태예요? 과잉 상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노란색은 태양복사 에너지잖아요. 태양에너지. 이 태양이 복사 형태로 들어온다 해가지고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 그러면 밤이 되면 지구도 방출을 해요. 지구 복사를 합니다. 근데 저위도는 입사량이 훨씬 많아요. 이 저위도는 입사량, 태양 복사 에너지죠. 방출량,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당연히 방출량도 크죠. 저 고위도보다는. 근데 입사량이 훨씬 많아서 에너지가 과잉이고, 고위도는 에너지 부족이에요. 다시 말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량보다는 지구 복사의 방출량이 훨씬 많아요. 그럼 당연히 계속해서 온도가 떨어질 거고, 고위도는 온도가 계속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지구 평균 기온이 일정하냐는 거죠. 바로 얘들 둘 때문에 그래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요. 얘들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옮겨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동이 있다고요. 이동.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에너지 이동을 시킨다고 누가 이렇게 시킨다고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운동. 이것들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옮겨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를 일으킨다? 지구 에너지 평형. 지구 에너지 평형을 유지해요. 알겠습니까? 에너지 이동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알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뭐 있겠어요? 에너지 이동 설명했어요. 이제 뭐 있겠어요? 물질 있죠. 자, 지구 시스템의 물질, 그럼 물질 뭐 한두 개입니까? 근데 여기서는 딱 두 개만 봅니다. 탄소와 물이요. 알겠어요? 탄소와 물만 보는데 여러분, 여기 뭐예요? 뭐라고 썼어요, 제가? 순환은 가서 안 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알겠죠? 사이클이라고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평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평형.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물의 순환이라는 과정을 잘 보시면, 첫 번째 물의 순환을 잘 보시면요, 얘 에너지원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에너지의 근원 태양에너지예요. 태양에너지. 물을 수증기화시키고 수증기를 다시 응결시키며 뭐 이런 거죠. 근데 태양복사에너지는 출발을 해주는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얼음을 녹여주고 물을 증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다시 물로 돌아오고 다시 오는 건 그 다음에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탕 출발시켜주면 물질은 순환이 되는데 그 출발시키는 에너지원이 무엇이다? 태양복사 에너지다. 알았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물의 순환 과정이 있어요. 자, 그 순환 과정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일글 하나하나가 모든 지구 시스템을 거치는 운동이에요. 먼저 바다에 있던 물이 증발하죠. 뭐 그게 태풍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수권이 기권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구름이 되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로 비가 내려요. 그것이 물로 흘러요. 땅들을 깎거나 바위를 깎아요. 그 물이 흐르면서. 그리고 그 물속이, 물이 땅속으로 토양으로 스며들어요. 생물권이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요. 지하수가 되기도 해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이 물의 이동입니다. 근데 이 물의 이동이 일어나게 하는 근본적 에너지가 누구냐는 거죠. 태양복사 에너지죠.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물의 순환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요, 물의 이동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물의 이동이, 자, 수권인데 얘가 기권으로 간단 말이야. 뭐 때문에? 증발해서. 그지? 근데 이 기권에 있던 애가 떨어진다? 뭘로? 비나 눈으로. 그래서 직권에 떨어져. 맞지? 그러니까 봐요. 기권에 올라갔다가 직권으로 내려가고, 또 하나는 생물권으로 가. 이렇게. 물론 직권에 들어간 애는, 직권으로 떨어진 애들은 뭐라고 그래? 이게 비나 눈이라고 하자. 그지? 얘는 뿌리가 얘를 흡수하잖아. 물론 직권에 들어간 물을 이제 생물권이 빨아들이기도 하지만 직접 맞기도 하죠. 비나 눈으로도. 여기도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들은 다시 호흡이나 광합성을 통해서 돌아가기도 하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생물권들은 이렇게 다시 돌려주기도 하지만 직권의 물은 지하수를 통해서 다시 수권으로도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도요, 보통 기권으로 돌려보내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식물의 뒷면 기공에서 수증기를 발산시키는 행동을 뭐라 불러요? 시험관에다가 식물 뿌리채 넣고 물 주는 거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무슨 작용? 그게 기억이 안 나지. 그쵸. 왜 기억이 안 날까요? 힌트! 아는데요. 힌트! 백두산. 두 자입니다. 네? 앞산, 뒷산. 증산작용이라고 하죠. 아니 뭐야. 야, 이거- 증산작용 왜 일으키는 거야? 식물이 왜 저희 이파리 끝에서 이렇게 증산작용 하는 이유가 뭐지? 물을, 끌어올리는 건 능력. 그렇지. 그게 무슨 원리야? 모세가. 그러니까 잘 들어봐. 얘들아. 과학이라는 건 완벽하게 사이클 한두 세 개만 모아도 암기가 되게 쉬운 거거든. 식물이 입이 세고 쭉쭉 빨 수는 없으니까 물론 그 현상이 모세관이야. 근데 모세관 현상으로는 사실 얼마 못 올려. 그럼 어떤 원리냐면 식물 끝, 그 이파리 끝에서 물을 발산시키면, 증산시키면 농도가 진해지겠지. 농도가 진해지면 옅어지려고 물이 반대로 올라온다고. 그게 삼투 현상이야. 이게 삼투야, 삼투. 알았지? 이렇게 물들이 순환하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뭔지 아냐? 우리가 물의 순환을 보면 이렇게 대부분 하거든. 이게 땅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뭐야?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바다. 땅인데. 그지? 그럼 여기서 뭐 흘러 들어가,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양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증발되는 양도 있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쏟아지는 양 있을 거야. 이게 비나 눈이거든. 대기에서 구름이 이렇게 떠 있다고 보자. 이 화살표 합이 0이 되면 돼. 무조건. 물의 순환 과정도. 자, 이게 증발이거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이게 기역이고 니은이고 디귿이라고 할 때 우리는 봐요. 이 기권이잖아. 이게 직권이잖아. 이게 수권이잖아. 화살표 잘 봐. 기권에 나가는 화살표 몇 개야? 기역과 니은이지. 들어오는 화살표 몇 개야? 디귿 하나지. 내가 여기다 이것도 하나 해볼까? 이렇게. 그러면 리을까지 있단 말이야. 리을. 이거 미음 몇 가지 해보자. 그러면 기역 니은의 양과 리을 디귿의 양이 동일해야 돼. 이게 평형이야. 다시 직권을 봐봐. 직권. 직권은 화살표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기역은 리을과 미음이어야 되는 거야. 다시 수권 봐봐. 디귿은 누구랑 같으면 돼? 니은 플러스 미음과 같으면 되는 거야. 이해 갔냐? 이게 순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니네 넘겨보면 거기 130쪽에 기권, 생물권, 수권, 직권 잔뜩 있는데, 응? 잔뜩 있잖아. 너희들이 만약에 기권 입장이라면 거기에 강수 화살표 2개 보이지? 강수 강수 2개 보이지? 그런데 바다에서 물의 증발로 화살표가 하나 있고 생물권에서 증산작용 화살표 하나 있고 맨 오른쪽에 육지에서 물의 증발이 있지. 이 세 개를 합친 거. 다시 보자. 증발, 증산, 증발. 이 세 화살표와 강수, 강수 두 화살표는 양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냐? 물질을 순환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걸 물 수지 평형이라고 그래. 이게 대표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물질이 순환한다는 증거야, 이게. 결국 기권, 직권, 수권 그리고 이 안에 생물권까지 들어간다면 각 구성 요소들은 합이 0이 돼야 돼.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지구 시스템 기권이 됐든 직권이 됐든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들은 각각 물 수지 평형을 이룬다고.
물 수지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 알겠어? 그러니까 뭐 유입량과 방출량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 기권을 예를 든다면 기역 플러스 니은은 방출량이잖아. 리을 플러스 디귿은 유입량. 이게 같아야 된다고. 요것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물은 뭐 물 형태로만 이동하니까 이제 탄소 순환이 있어요. 탄소가 각 구성 요소 어떻게 존재하는지 먼저 봐요. 먼저 직권에는 어떻게 존재한대요? 직권. 탄소는 어떻게 존재해요? 얘로 존재합니다. 탄산칼슘 형태로 존재해요. 뭡니까? 암석이죠, 암석. 제일 많아요, 여러분.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그 다음에 뭐 석회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석 연료로 존재하죠. 천연가스 메테인이에요. 메테인, 에테인 혹은 석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석탄 이런 식으로 얘들이 존재하는 게 직권의 존재예요. 다음에 기권을 봅시다. 기권은 가장 대표적인 게 CO2죠. 그 다음에 메테인 가스 이 형태로도 존재합니다. 일부 아주 조금. CO2는 양이 제일 많이 존재하고요. 그래도 지구의 0.03%밖에 안 돼요. 기권. 다음에 수권 봅시다. 원시 지구에 제일 많았던 CO2가 물에 많이 녹잖아요. 탄산수소 이온이라고 해요. 그리고 CO3 이가 마이너스 CO2 형태로도 그냥 존재하거든요. 얘가. 그런데 탄산 이온의 형태로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탄산 이온은 뭐에 영향을 많이 주냐면요. 어패류들이 있죠. 그리고 어류들 등뼈 이런 거의 성분으로 많이 쓰입니다. 다음에 생물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냥 여러분들 탄단지 알아요? 탄단지? 에너지원 3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유기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어디 속에는 수권 속에는 이제 어패류들이 또 이렇게 존재하고. 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끝낼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탄소 순환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과정도 잘 지켜보세요. 특히 호흡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산화탄소라고 써있는 과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기권이잖아요. 그죠? 이게 바닷물에 용해될 수도 있지만 자 생물권과 이렇게 보면 이건 광합성일 때잖아요. 이렇게 하면 호흡일 때고요.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 과정을 유독 잘 좀 볼 수 있도록. 알았지? 광합성은 누구만 해? 생산자들만 하죠? 호흡은요? 동식물이 모두 합니다. 저런 거 같은 경우 잘 봐두시고. 아셨어요? 자, 131쪽 숙제, 3쪽 숙제, 7쪽 숙제, 페이지 137쪽까지 숙제고요. 다음 시간에 이쪽을 테스트 보는데 여기 틀린 놈 혼난다. 노트 필기 이쁘게 잘 해오시고 고생하셨습니다.